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광복회장 김원웅의 망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했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대대적으로 퍼뜨렸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친일파가 득세했나 하는 문제는 사실 제대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이승만 정부의 정부 요인과 내각에 친일파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글자가 작아서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초대 정부 요인과 강요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또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요 밑에 가면 국회 부의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부터 여러 장관들, 한마디로 정부 요인과 내각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친일 경력자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분들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전업적인 독립운동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데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두에 서겠죠. 그 다음에 부통령 이시영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한 신익희, 또 광복군의 참모장을 한 이범석, 또 공산주의 운동가였던 조봉암, 또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청천, 이런 분들이 전업적인 독립운동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인 김병로, 항일 변호사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을 한 이인, 역시 항일 변호사예요. 일제 말에는 한글학회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역 2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분이 2명이 있어요. 내무장관 윤치영,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동원인데요. 이들은 무슨 대단한 친일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일제 말기에 일본이 전시 총동원 정책을 펴면서 무슨 좌담회 불러내거나 글을 쓰게 하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국내에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약간의 협력을 했을 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라고 선정을 한 것 뿐이지 해방 당시에는 친일 인물로 거론된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표는 2대 정부 요인과 강요예요. 국회의장이라든가 장관 같으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2대 정부 요인과 강요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부통령 김성수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또 2대 법제처장인 유진호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 있어요. 김성수 선생의 경우에도 당시 보성 전문의 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병 출진 장행회 같은 행사에 마지못해 참석을 했을 뿐입니다. 김성수 선생 명의로 지원병제나 징병제와 관련돼서 찬양하는 글이 매일신보 등에 게재된 바도 있지만 김성수 선생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김성수 선생의 명의를 빌려서 게재된 것 뿐입니다. 즉 김성수 선생도 역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낸 억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수상의 김일성, 또 부수상의 박헌영, 홍명희, 김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관들이 있습니다. 내상, 외상, 산업상 쭉 있어요.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한 인물들은 직업적인 공산주의 운동가입니다. 김일성, 박헌영, 김책, 최영건, 김원봉, 박일우, 장시우, 주영아, 최창익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검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이 소설가고 신간의 활동을 한 홍명희, 또 일제하에서 화학공장 기사를 하다가 광산 경영을 했던 정준택이라는 인물, 또 경성제대 출신의 농업경제학자였던 박문규, 연희전문 교수였던 마크시스트 경제학자 백남훈, 의사인 이병남, 또 한글학자로서 조선어학회 사건에 걸려서 옥고를 치른 이극노,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운동가는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항일활동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초대 내각 구성원들 중에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압도적으로 공산주의 활동가들로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초대와 2대의 각 정부 차관들이에요. 외무차관의 예를 들어서 고창일, 조종환, 내무차관의 황희찬, 김효석,
뭐 이런 식으로 각 정부 부처별로 초대 2대 차관 명단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제2대 법무차관인 백한성, 또 제2대 국방차관인 장경근, 또 제2대 문교차관인 박종만, 또 초대 상공차관인 임문환, 초대 최신차관인 길원봉,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력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행정과에 합격해서 일제하에 판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등관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됐을 뿐입니다. 이들이 무슨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초기 정부 요인과 내각의 강요들은 모든 이가 크고 작은 독립운동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전업적인 독립운동가가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각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정부 요인과 내각 강요 44인 중에서 4명, 11분의 1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친일 시비가 있지만은 이건 민족문제연구소의 극단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윤치영, 김동원, 김성수, 유진호 요 4명입니다. 차관에서는 22인 중에서 5인에게 친일 시비가 있지만 모두 일제하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행정과 합격자로서 총독부의 고등관을 지낸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전문 관료로서 충분히 고위 관료로 등용할 만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한민국의 정부 요인 중에서 친일파는 없었어요. 즉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한다는 것은 국회나 정부의 핵심 포스트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권세를 누려야 친일파가 득세했다라고 하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일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친일파 득세라고 하는 것은 좌익의 거짓 프레임입니다. 반민특위가 중도에 급하게 마무리됨으로써 반미적 행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는데 그걸 친일파 득세로 뻥튀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인천 김성수와 같이 당시 사람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인물을 친일 반미적 행위자로 낙인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인천 김성수 선생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고 하는 사전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업인,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 말기에 국내에 머무르면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거를 김성수 선생에 대한 인물 총평으로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이면 자, 박원순이에요. 시사상식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정치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성추행범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네?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정치인, 성추행범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는 이런 친일 반미족 행위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뭐 이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 일제 말기의 행적에서 일부 뭐 친일 협력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친일 협력을 둘러싸고 시비가 있다든가 뭐 이 정도로 언급하는 건 좋겠지만 이 인물의 총평에 친일 반미적 행위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초기 정부 요인과 내각 강요를 살펴봤을 때 친일파 득세라는 프레임은 거짓 프레임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들은 우리가 자랑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최선두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다른 분야에 득세한 친일파가 있었나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